뉴스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은 내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문건 중에는 법관의 해외 파견 문제, 그리고 양승태 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접촉한 정황, 그리고 심지어 한 달에 평균 600만 원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무려 2억 2,367만 원, 재임 기간 동안엔 903차례에 걸쳐서 9억 648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이재화 변호사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갈수록 태산입니까? 그렇죠. 점입가경.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이래도 됩니까, 사법부? 지금 박근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네. 그 4시 중에 대장을 네. 상선이라 그러죠. 상선 어른. 이게 박근혜 정권의 상선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양승태는 박근혜 정권의 상선이다. 상선이고 상선이었다. 네. 그 산하의 법원 행정처는 내시들의 집합소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알아서 길고 네.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미리 읽어서 네. 심기에 맞는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 뭐 지금 1심, 2심, 3심 우리는 그 3심제로 운영되고 네, 있는 걸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1심부터 다 지침을 주고 통제를 하면 이거는 결국 왜 해요? 3심제를 다 파괴한 거고요. 예. 이게 이 정도면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예. 스스로 사법부가 종속되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얼마나 강조를 그럼요. 했습니까? 임명되실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도대체 이게, 그 문건 보면요. 네. 상권 분리. 네. 의 원칙은 포기하고 상권 융합을 시도한 것 같아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상권 융합을 하되 대통령의 밑에 스스로가 기어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한테 충성했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것을 했겠지만 대통령보다는 사법부,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본질은. 아니, 그거는 부차적인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상고법원 그 맹신주의자잖아요.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맞춰서 대통령이 법무부나 검찰에 지시해서 이 상고법원을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상 과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덜 밉죠. 알아서 충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하고 말하기 전에 미리. 그렇죠. 미리 대통령이 원할 것 같거나 요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심지어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의 소송마저도 12.28 합의 이후에 그냥 곧바로 이렇게 재판 개입을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교과서에서 이미 그 폐기된 지 오래된 일은 대한민국 법원은 뭐 그 외국 정부를 상대로 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국가 뭐 면제 이론 이상한 아마 지금 50대 이하의 그 법조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식민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세워서 그걸 각하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을 포기하는 네. 논리를 내세워서 1심에 관여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요, 사법부가 너무 조용해요. 이 정도 되면 민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변은 매번 지금 성명을 냈죠. 성명도 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거리 시위도 하시고, 농성도 하고, 네. 그리고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예. 이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예.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니, 같아요. 어떻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신문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60% 이상이 예. 지금 국정농단이 진짜 박근혜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예. 덜하지 않다. 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적폐청산보다는 조직보호에 급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지면요 예. 법원도 문 닫아야 해요. 이런 법원 문 닫아. 이런 예. 판사하에 누가 그 재판을 받고 싶어하면 네. 그 판결을 한다도 누가 승복하겠어요? 근데 지금 재판 이거 누가 승복하겠냐고 하지만 또 이제 땅땅땅 하면 또 승복해서 형 살고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원래 정상적으로 네. 해지면 네. 법조계 엘리트가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될 수 없었는데 국민들이 촛불이 그렇죠. 그 자리에 맞습니다. 앉혀준 거잖아요. 예. 세대 교체도 해라 예. 이런 요구도 있었고. 촛불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네. 헤아려서 지금 사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사법부 내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친하시잖아요. 법조 내부에 예. 판사들도 만나시고 검사들도 만나시고 하실 예. 텐데 예.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런 조직보호 논리에만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건드리기엔 너무 큰가요? 지금 다 현역 고위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이고 뭐냐면 다 싹 나가라 이럴 수도 없고. 법원 수뇌부가 예. 다 실질적으로 광의 공범들이잖아요. 광의의 공범들.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 다 법원장뿐만 아니라 예. 주요 요직을 다 지금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장, 예. 주요 수석 판사라든지 예. 여기 보면 다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 있고 독식하고 거기에 있고.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는 법원 행정처의 실국장을 다 역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디부터 이제 어떻게 손을 대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 실제 이 문건을 작성한 자, 지시한 자, 예. 관련돼 있는 다 일단 예. 직위해제를 하고요. 직위해제를 누가 해야 돼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직위해제를 하고 예. 징계의 절차에 회부할 예. 사람 회부하고 예. 그다음에 범죄 행위에 그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예. 가능성이 있으면 예. 적극적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 사람들 네. 처벌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예.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는 예. 처음에는 일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지금 빗장을 걸고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관련자들 압수수색 다 영장 기각해버리고. 영장 기각하는데 예. 그 기각하는 게 예. 국민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잣대하고 달라요. 지금 참 기각한 논리가 뭡니까? 가관이잖아요. 예. 그거 설명 좀 뭐냐면 해주세요. 예.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기각한다는데 이미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합니까? 언제?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냐고요? 하고 이미 제출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컨대 박병대 네?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예. 양성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네. 공모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데 예. 아니 공모했다는 걸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하고 달라요.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 1심 재판을 본안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법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네. 결정을 하는 것은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의 네.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아. 안철상 예.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가서도 현재까지 자기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범죄 혐의로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법원행정처 차장만 네. 한 사람만 임종원만 문제 네. 삼고 나머지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발부하지 말라는 말하자면 무건의. 시그널을 준 거 예, 아니에요. 시그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원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자, 덮자. 덮자는 식이에요? 그렇게 저 영장 전담 판사는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임종원 차장의 물론 그 USB의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내일 다 공개가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정말 황당한 깜짝 거예요. 놀랍니다. 강제징용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미쓰비시 같은 그런 전범 기업을 김앤장이라는 국내 최대 로펌이 변호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그거야 자유지만은 그래, 자유지만 판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해야죠. 되는데 예.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이렇게 왜 우리 법원이 외교부에서 걱정합니까? 의견을 들어서 예. 그건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의 원래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법적폐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노회찬 대표 그렇게 보냈지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노회찬 대표만 문제가 됐잖아요. 통비법 위반으로. 그때 네. 연루됐던 이상호 기자. 문제. 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만 문제가 됐고 당시 수사 핵심 지휘자였던 황교안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주장에 따르면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기소도 안 했죠. 그리고 떡검으로 되어 있는 그 검사들에 대해서도 일체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식구,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개혁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해야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적폐를 그 사람들은 적폐 세력이에요. 적폐 세력이다.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재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여한 네. 재판권 자체를 거래의 수단을 삼고 네. 그다음에 이 정치 권력과 이렇게 홍일표 의원 네. 엿박아 먹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상고법원을 위해서 네. 아니죠. 이 특활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활비는 원칙적으로는 이 특활비는 수사비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사비. 예, 일종인데 법원이 수사를 법원이 합니까? 그럴 이유도 없는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법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게 박근혜 독대한 이후에 늘어났다는 굉장히 거예요. 늘어났잖아요. 그거는 보면 홍보비, 그다음에 이 대필 칼럼 비용, 조선일보의 대필한 그다음에 거, 로비, 서울대총장, 국회 로비 자금 이런 것들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자금으로 다 썼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매일 술판을 벌였다. 물론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겠고 그러진 않았다라고 반론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로비스트였던 건가요? 실제 제가 하기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행정처의 판사들은요. 전부가 로비스트였어요. 국회의원도 1대1 마크맨 붙여서 필요하면 밥도 사고 다 그렇게 했죠. 변호사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마크맨까지 두면서 무슨 선거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마크맨이 붙어요. 각사 언론사 기자들이.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럴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지경까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410건 문건에 임종원 차장은 410개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임종원, 예. 왜냐하면 판사한테 그런 문건을 만드는 것은 판사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법원행정처의 고유 업무를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원세훈 시절에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그렇죠. 공작적인 내용을 지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들이 승진을 위해서 네. 인사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했지 않겠어요? 네. 그 위에 실국장들은 장차 그 대법관 0순위, 1순위, 2순위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말 개노릇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410개의 직권남용이 존재하면 이분부터 임종원 차장이 계속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없다 그러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하다가 그게 덜미가 잡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구속 일반인 같으면 시켰을 거 아닙니까? 벌써 했죠. 에? 이건요. 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판이란 건 뭡니까? 네. 신체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민사소송 뭐예요? 재산권이 왔다 그쵸.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거는요, 어떤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거예요. 뇌물보다 훨씬 나쁜 거죠. 뇌물보다 더 나쁘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뭘 하고 있죠?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왕 한 거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주요 범죄만 하는 것이 하나씩 차곡차곡 수사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 저는 최순실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둘 필요 없어요. 하나씩. 예. 자, 지금 현재 대법원이나 법원이 협력을 안 할 텐데 급하게 서두를 거 없습니다. 국민들의 힘은 믿고 검찰은 기죽지 말고 하나씩 국민의 기각하면 또 다시 청구하고 또 다시 청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나 그 여론은 검찰 편이에요. 전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2시부터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그 공청회를 열고 있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져야죠. 이게 지금 우리 특검도 원래 특검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제 식구 감사하게 하니까 특검 만들었잖아요. 지금 영장 발부도 제 식구 감사하기 위해서 다 기각하잖아요. 설령 이것이 일부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직전에 동료들 제대로 심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한 방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이 사건 초기부터 그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안면이 받치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수사 어렵다. 검찰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오래전,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제야 공청회를 시작하는 걸 보니 국회에서 가동은 될 텐데 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오래 하고 했던 그 홍일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 명단을 성향별로 분류해가지고 로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양승태 대법원이. 그러면 이렇게 로비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법안을 만들까요?
아니, 국민들이 만들게 해야죠. 국민들이 예. 촛불을 또 들어야 됩니까? 국회를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법원으로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까? 국회 앞에든 대법원 예.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아, 국민들 너무 더운데 지금 폭염에 촛불 들게. 알아서 못하면 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주권자가 나서야 되는 거, 주인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주권자가 나서야 된다. 예. 지금 뭐 알겠지만은 그 상고법원 관련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네.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예, 예. 가능성 그룹, 예. 개연성 그룹,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뭐지 거점 의원. 의원 그룹 예. 했고 특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홍일표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상고법안 대표 발의했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민원, 예. 자기와 관련된 소송을 민사소송. 봐줬다는 의혹이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예. 수사하고 있는데 네. 참 그걸 약점 삼아갖고 또 이렇게 대표 발의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상고법원 찬성을 그때 당시에 서명을 했던 사람 보면 그때 당시에 자기 사건이 형사사건이 계류 중에 있거나 네. 직전에 네. 대법원에서 봐준 사건 당사자들을 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봐줬는데 여기 서명해라 이렇게 해갖고 말하자 국회의원들 콕 끼워갖고 강제 서명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조폭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조폭.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폭들은 뭐 공개적으로 나는 조폭이라고 이야기해서 하잖아요. 판사들은 뭐야? 폼은 폼대로 잡으면서 법복을 입고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겉으로는 법과 원칙 이야기하면서 어디 나서면서는 사법부동님. 근엄한 표정을 짓고 뭐 또 외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자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하면서 그 뒤로 가서는 다 호박씩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이 변호사님. 이거 시정자표보다 못한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네. 진짜 뭐 하여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마 지금 막 그 시청자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막 들려요. 아니, 내가 이재명 뭐 변호사님 완전히 그대로- 사이다. 어? 네? 아니, 속 시원하다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판사라고 해갖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봐주기 없다. 아 네? 그럼요. 이게 차라리 아마 조폭은 나는 조폭이라고 얘기를 내일 한다. 문건을 제가 예. 아직 공개가 안 된 문건을 상당수 이제 수사 참고인 조사를 네, 하면서 봤잖아요. 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원세훈 시절에 네.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모든 게 공작적 사고, 그 공작적 용어, 그 다음에 법과 원칙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를 일단은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특별재판부 특별법을 만들어. 예, 네. 만들어. 근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선 그 청와대에 네. 일단 민원을 제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세요. 네. 국민들의 문자 보내고. 네. 지난 그 탄핵 때처럼. 그럼요. 네. 지역구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네. 문자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주세요. 아니, 선수들이 많아서 알아서 잘하실 이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요, 진짜 우리 사법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예? 억울한 사람,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못 배운 사람은 계속 징역 살게 만들고, 그죠? 사회복구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판사하고 정치하고 재벌이고 이런 기득권자들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판 거래하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하면서 다 봐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이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대요. 판단할 때. 네. 이거 뭐 리모델링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흠. 아예 철거하고 네.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철거하고 새로. 예. 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저는 이거 해결을 안 할 것 같아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까요? 이게 문건 당장 내일 나오면? 검찰은 아마 검찰 지금 수사 팀들은 예.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수사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파악하기로는. 네. 그렇고. 끝까지 판다. 예. 예. 검찰은 검찰대로 그렇게 하고. 예. 국회도 이게 지금
그냥 뭐 여야 야당이 협력하겠느냐 이 생각하지 말고 사활을 걸고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이럴 뭐 때 야당 입법동맹 이거 지금 여당이 이걸 관철 못 시키면 야당 탓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 추진하는 여당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비 대상에 여야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그러니까 예. 로비를 받았던 사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 다 이렇게 다 까발리고 네. 다시는 또 로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로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네.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근데 변호사님, 지금요, 정치 구조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로비를 받았다고 하면 이번에 뭐 법사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입김이 또 좌우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네, 그래서 자초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뭐 제가 지금부터 초칠 자꾸 일은 없지만 자꾸 걱정을 하고 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워낙 그런 일을 많이 원래 봤기 그렇게 때문에. 했어요. 박근혜 최순실 수사 처음에는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을 하나씩 해갔잖아요. 근데 여당의 법사위원장들 최초에는 뭔 모르고 서명을 했다가 제와 저도 그렇고 민변이 네. 설득하면서 바뀌었죠. 다 우리도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뇌물 받고 했던 건 아닐 거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요. 여당이 야당 탓하면서 예. 만약에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소홀하다면 저는 그들도 공범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네. 국민들이 24시간 법사위원들 감시체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24시간 법사위원 감시체제로 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럼요. 봐야 된다. 감시하고 틈만 네. 나면 그거 지금 특별법 네. 특별법원 설치하는 네. 특별재판부는 특별법 어떻게 했느냐? 예. 당신은 그 위해서 무엇을 위해 예. 하고 있느냐? 예. 어제는 계속 뭘 했느냐? 오늘은 뭐 했느냐? 확인하고. 계속 24시간 감시체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의원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합법적인 방법은 예. 대화를 하거나. 아니 저희 촛불혁명 네. 하신 분들은 폭력을 싫어합니다. 그럼요. 기무사나 네. 이렇게 탱크 장갑차 그래. 들이밀고 올 생각을 했지. 그거는 우리 촛불 시민들은 헌법상의 폭력을 너무 표현의 싫어합니다.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그걸 먹을 필요 없고요. 그거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니까 단지 꾸준히 감시와 노력을 해야 네. 이거는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네. 그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꼭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번 주 안으로 네. 이것만은 꼭 하시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도 최소한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자리에 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번 주 안에 하시라. 현재 지금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적극 형식적으로 수사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담화를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화를 발표해라. 네. 네. 이게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가죠, 국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한 얘기인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내일 발표,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네. 내일 오후 3시로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